자, 교재는 195페이지 업무 방해입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추상적이견범 나와 있고요. 자, 밑에 판을 봅니다. 자, 추상적이견범이기 때문에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죠. 따라서 위험 동그라미 발생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을 보시면 방해한다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에 업무의 경영을 제한하는 것도 포함된다. 1번, 2번 봐두시고요. 자, 됐죠? 자, 1번, 2번 첫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모두 출시가 잘 됩니다. 자, 이 판례도 잘 나오니까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사실관계 읽어볼게요. 자, A 고등학교 수학교사 갑은 밑에 자신이 출제할 의도로 있던 시험 3, 4개를 포함해서 약 30개는 일부는 복사하고 일부는 손으로 떠서 정리를 한 다음에 B 학원 수학 강사에게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생들에게 이를 교습하게 하였다. 업무방해죄가 될까? 이 뜻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학교 업무를 방해했나요? 방해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보면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강사가 학생들에게 이를 교습하게 한 것 자체가 추상적 학교 업무를 방해할 만한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나요? 판례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꺽쇠 1번에 순수한 예상 문제를 선정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방해가 아니다. 그 다음 밑에 그 문제를 선정해서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도 하기 전에 이출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 또 밑에도 그와 같이 제출된 문제가 시험 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세모 치시고 여기도 제출하기도 전에도 유출했다 세모 쳐보시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 됐죠? 그럼 여기서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다는 건 어떨 때가 되어야 방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그쵸? 이 학생들이 학원에서 교습을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이 학생들이 이 시험장에 와야 돼요. 학교 교실 시험 당일날 이제 그 교실에 앉아 있고 선생님이 문제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지를 받아보고 이제 외운 대로 이제 답안지 마킹할 때 그때죠. 그때가 되어야 학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학원에서 교습만 받고서는 뭐다?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꺽쇠 1번 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단순한 논문 제공 거부를 할지라도 밑에 방해할 정도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밑에도 보면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함께 넣어서 배달시키겠죠. 그랬을 때 배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선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네요. 두 달 동안 일을 제지했다면 이 선임만 해놓고 업무를 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선임된 자의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했다고 봅니다. 자, 예약은 다 해놓고요. 예약은 해놓고 나서 취소합니다. 그리고 돈도 입금 안 해요. 라고 그랬을 때 여행사에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역시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자, 안 되는 거 볼게요. 공사계약 해제가 적법했다. 세무 치시고 또 스스로 공사를 중단했다. 이것도 세무 치시고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고요. 자, 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대하 포획 행위를 중지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죄가 되지 않은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승낙하는 방법으로国家 공모를 하였는데 그 어떤 교수가 그렇죠? 의뢰 부정채점 제의를 거절하고 즉시 신고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행위나 그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나 처벌할 만한 행위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주관적 요건 가보죠. 자, 고의 나왔네. 고의는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인식 또는 예견이면 족한 것이고 이것은 미필적 동그라미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할 때 허위라고 하는 것은 적성이죠. 자, 그 다음 자, 고의가 없다고 봐서 죄가 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자,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위험성이 높은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다 그랬어요. 자,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물건이다. 밑줄자 끄시고 광우병 사건이죠. 그렇죠? 매우 높다 세무치 이것도 고의가 없기 때문에 뭐 업무방해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방해를 하려고 하는 고의는 없어요. 단순히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쇠고기 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라든지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 이러려고 하는 것이지 업무방해를 하겠다는 고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이지 결과 발생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것까지는 그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대체 도로를 이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운행할 수 있었다고 했을 때는 결과 발생 염려조차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밑에도 보면 쭉 보세요. 쭉 보시고 기존 도로 복구가 손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종전처럼 같은 경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결과 발생 염려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자, 됐죠? 뭐 출제는 잘 안 되었지만 어쨌든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판례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지 당장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봐두세요. 자, 위법성 가볼게요. 자, 판례 가볼까요? 자, 자기 소유 토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옥을 신축하려고 기초 판 것을 메어버렸다고 했을 때 이건 자기 소유, 자기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업무 방해죄 할 때 업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인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 방해죄가 안 돼요. 이것도 피고인이 겸유 경작하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사무실단 점유하고 온 것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서 업무방해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요,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전부 다 위헌성 결여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 업무를 말한다 그랬어요. 타인 업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 그쵸? 자기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들 읽어보면 업무방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든 위법성이 없든 간에 죄가 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쵸? 논리 구성상 위법성이 결여됐다 보니까 그쵸?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자기의 업무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해서 그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컴퓨터 업무방해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항이네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그 다음 전자기록 특수매체 기록을 선계, 여기 1번이죠.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게 2번이고 기타 방법이 3번이 됐어요.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정보 처리를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라고 돼 있죠. 하게 하여 그 다음에 업무를 방해했을 때 죄가 되는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방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있어도 기수가 돼요. 땡땡 기수가 된다. 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나오려고 한다면 앞에 있는 정보 처리 장애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현실적 발생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어요? 현실적 발생을 요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자, 맨 밑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정보 처리 장애 방해는 현실적 동그라미.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1번. 여기 장애는 뭐다? 장애는 현실적 발생을 요한다. 그쵸? 그리고 이때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이때 교육기수가 뭐가 됩니까?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업무방해 결과라는 것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기수단 말이에요. 이런 판결로지까지 꼼꼼히 받으셔야 돼요. 자, 다 봤죠? 아직 안 봤네요. 자, 올라가 보시면 객체 읽어보시고 뭐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은 조문만 봐도 돼요. 정보 처리 장치, 전자기록 특수매체 두 가지입니다. 뭐 그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위 태양이 세 가지예요. 손괴 동그라미 1번,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이 동그라미 2번이고 기타 방법이 3번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무관한 사용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건 행위 태양이 들어오지 않는다. 참고로 봐두세요. 참고로. 자, 나머지 건 됐고요. 자, 요거 봐두세요. 자, 계좌이체란 말 나오는데요. 계좌이체는 컴퓨터 업무 방해죄 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돼요. 이건 외우드셔야 돼요. 요 계좌이체는 컴사가 된다. 외우시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자, 나머지 것은 안 나와요.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판례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도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자, 정보 처리 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랬어요. 자, 권한이 없는 자, 없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무단 변경 미출자 끝이면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된다는 것이죠. 밑에도 없다라고 돼 있죠? 없다. 없는 상태에서 무단 변경하는 것은 본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 볼게요. A대학의 정보지원센터에서 각종 서버 관리하던 책임자로 근무하던 갑이 타 부처로 정보 명령 받았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딴 데 가. 자를 순 없으니까 딴 데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 정당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기분 나빴는지 아이디 패스워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바꿔버려서 학사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사람을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판례가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 변경한 것은 죄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도 나올 거예요. 다음 페이지. 여기 나와 있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바꾸는 거. 밑에도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안 돼요. 단순히 메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는다. 왜요? 다른 직원이 알려주면 되니까. 그렇죠? 다른 직원이 알려주면 되니까 이건 죄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이걸 다 바꿔버리면 비밀번호를 다 바꿔버리면 자기밖에 그 비밀번호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됐죠? 가보시면 다 했나요? 다 했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갑은 포털 사이트 다음 서버에 허위 클릭 정보를 전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순위 결정 과정에서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검색 순위 있잖아요. 검색 순위 1등부터 우리가 검색 순위 할 때 1등부터 해서 10등까지 있잖아요. 10등까지. 그렇죠? 여기 안에 들면 여기 안에 뭐 여기 이 순위 안에만 들어오면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검색 순위에 관련된 기사를 클릭해 본단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순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엄청나게 큰 기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상품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쵸? 따라서 허위 클릭 정보를 실제 통계에 반영되게 하였는데 그 실제로 검색 순위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컴퓨터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가 말하래 위험이 발생했다면 기소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결과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즉 실제로 검색 순위 변동을 처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통계에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요 1번, 2번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허위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되었다고 했을 때 반영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실제로 반영에 통계되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실제로 검색 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수가 됩니다. 다음. 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하드를 분리시킨 것도 본죄가 되는 것이고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허위 정보를 발송시켜버립니다. 이것도 악성 프로그램 깔아버리죠? 그러면 컴퓨터 장애물 방해죄가 됩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거. 그 다음 업링크 솔루션은 안 돼요. 이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밑에 보시면 피고인들의 광고가 대체 또는 삽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업링크 솔루션이에요. 이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